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4년 4월 4일 목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8시 15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0.5% 정도 상승, 우리 야간 선물은 379.20으로 거의 1포인트 정도 올라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야간 선물이 강하네요. 어제 야간 선물이 상당히 강했죠. 어제 나스닥에 비해서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였고, 국채 금리가 밤사이에 하락하고 환율이 하락하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야간 선물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까지 구축됐던 개인들의 콜옵션 중심 위클리 옵션 포지션은 아침부터 반전이 일어났죠. 콜 매도자들이 아침부터 377.5 중심으로 시작하자마자 걷어내면서 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급등 출발하니까 가격이 뚝 떨어진 위클리 풋옵션에 오늘 집중하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보였던 요 자리, 요 부분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흐름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상승 추세의 하단부를 이탈 하루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상단부 하루를 이탈했죠. 그래서 마치 여기서도 떨어질 것처럼 만들어 놓고 다시 갭으로 살려버리는 날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갭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이때도 요걸 깨지 않으면 계속 일단은 상승으로 보자. 흔들리긴 하겠지만 도깨비 장세처럼 지난 작년 2월에 보였던 도깨비 장세처럼 움직이겠지만, 이번에도 20일하고 21일에 상당히 크게 만들어진 이 갭을 침범하지 않으면 일단 상승으로 보되 가능성만 열어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이제 그 갭을 만약에 밤 사이에 이제 야간 선물이 약했다면 침범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구조대로라면은 내일 큰 상승이 또 나올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 또 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겠죠. 물론 밤 사이에 나스닥이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못하면, 지난번에는 이제 어쨌든 FOMC의 움직임이었으니까 이번에는, 오늘은 사실 그런 굵직한 일정은 없어요. 연준위원들 연설 일정이 좀 많은 것 정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추세를 다시 살렸다라는 것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V턴이긴 V턴이니까 원래 이제 V턴이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는 조금 더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도 사실 있죠. 근데 지금은 워낙 많은 또 변수들이 있죠. 이제는 내일 있을 아침에 있을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미국 CPI를 끼고 우리 총선 있고, 그 다음에 4월 옵션 만기일 있죠. 그래서 물론 그 전에 이제 금요일에 고용 보고서도 있습니다. 미국 고용 보고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오늘 말고 내일 아침부터 이제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수에도 막 맞춰서 대응을 해야겠죠. 어쨌든 시장의 흐름은 지난번에 3월 달에 보였던 흐름하고 굉장히 흡사하게 상단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어제까지 개인들이 외과 콜옵션을 이제 많이 잡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풋옵션에 집중하면서 전체 양매수를 만들고 결국에는 개인들의 수익 포지션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역전 변수가 있었던 걸 그대로 오늘 나타났고요.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죠. 어제 연내 금리 인하 3번 할 수 있다, 또 가능한 것을 확인했고, 사실 파월 의장의 역할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이제 뭐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파월 의장의 연설을 이제 살펴보면은 모든 게 다 해석될 수 있게 해놓고 있습니다. 뭐 매파적인 이야기도 하고 비둘기적인 이야기도 하고 막 섞어가지고, 뭐 이제 어떤 내용을 강조한다면 모든 게 다 해석될 수 있는, 그래서 기사들도 막 다양하게 쓰여지는 것 같아요. 뭐 원하는 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3번 뭐 할 거지만 또 천천히 상황을 보고 또 하겠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되니까 사실 중요도는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오늘 낮에 2시에 밸류업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해외 투자자 대상 홍보 설명회였는데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요. 참석 기관은 싱가포르의 웰링턴, 그다음에 싱가포르 투자청, 플러턴, M&G,
픽텟, HSBC, 그다음에 홍콩의 오르비스, 그다음 미주 지역의 아르티잔, 인더스 등이 참석을 했고요. 뭐 요 일정을 앞두고 이 기재부 일정이었으니까 기재부 일정 앞두고 오늘 금융주들이 좀 반등을 했죠. 그동안 떨어지고 있었던 금융주들, 그다음에 현대기아차 밸류업의 중심 종목이었죠. 현대기아차도 오늘 조금, 특히 기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다가 오늘 4.8% 반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밸류업 대형주들 중심으로 시장 상승이 주로 만들어지면서 시장이 결국에는 상승했어도 오늘도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습니다. 소외받는 중소형주들이 너무 많은 상태였다라는 거. 그다음에 오늘 뭐 바이오주들도 빠졌고, 지난번에 제약바이오 섹터 1900포인트 찍고 터닝했던 거 있죠. 오늘도 사실 어제 꼬리를 좀 달아가지고 반등을 기대를 해봤지만 집중되는 돈의, 시장의 돈이 대부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일부 반도체들, 그다음에 밸류업 종목들에게 집중되면서 저 바이오가 또 외면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항상 하고 있는 우리 범위 추정, 요걸로 수익을 내시는 분도 계시죠. 우리 파생반 분들 중에서도 이 위클리 만긴 날에 이동 추정 범위 가지고 수익을 내시는 분이 오늘도 계셨고요.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요즘에 보였던 것처럼 막 하단부가 안 닫히는 날도 있고, 오늘은 또 일찌감치 라인을, 그 자리를 만들어 놓고 서서히 좁혀갔죠. 뭐 이런 날은 좀 더 편합니다. 확장이 돼 있는 경우가 아니라 범위를 이렇게 딱 정해놓고 움직이는 경우에 조금 더 매매하기가 편한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오늘 아침 9시에는 367.5부터 380, 원래는 이게 어제 377.5를 이제 닫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 변수가 발생해서 377.5 콜 매도자들이 아침에 일단 벗겨내면서 시작을 했었죠. 나중에는 다시 닫았지만, 그래서 점점 이 범위를 좁혀서 370, 380, 그 다음에 370, 377.5, 그 다음 372.5가 거의 닫힐 듯 말 듯 하다라는 게 12시에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그게 중간값이 375로 향하는 모습. 결국에는 1시 28분 기준으로 최종 적으로 범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포인트 범위로 들어오면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간값이 375로 움직였고, 코스피 200 차트를 보면은 오늘 최종적으로 375 부근에서 계속 움직였죠. 뭐 마지막에는 좀 올라갔지만 375가 여기잖아요. 375 아래에 있다가 위에서 마감하는 정도, 많이 벗어나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뭐 중간값으로 반드시 수렴하지 않고 범위가 이렇게부터 여기까지 있다면 범위의 상단부를 가거나 범위의 하단부를 가도 어차피 옵션 매도자들은 그걸 넘어가지만 않으면 전액 수익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특별한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중간값에 가까워지려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도 처음에는 이제 373.75도 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서 좀 놀다가 373.75 여기잖아요. 이 부분에서 놀다가 375로 바뀌면서 이제 좀 더 상승을 했죠. 그다음 마지막에 기관들의 콜옵션 베팅, 외국인들도 콜옵션 베팅이 좀 있었는데 그거 뭐 결제까지 이루어지진 못했지만 대부분 뭐 어쨌든 마지막에 좀 땡겨지는 모습. 삼성전자가 85,000을 뚫고 85,300에서 종가를 형성하면서 나타난 현상 같습니다. 결국엔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 500조가 넘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위클리 옵션의 범위를 이제 보면서 오늘의 시장 분위기를 읽어낼 수 있었던 거죠. 위클리 범위는 제한적이고 선물 수급은 오늘 강했습니다. 외국인들의 환매수가 주를 이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합쳐보면은 제한적인 상승세다. 그쵸? 오늘 수급, 자, 외국인들 결국에는 5천억, 6천억까지 사다가 이제 3,700억대로 환매수 마쳤고 제한적인 상승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현물 매수도 좀 많이 들어왔고, 콜옵션은 조금 사다가 좀 줄었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오늘 상방에 치중된 그런 거래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도 이제 파생반
분들은 이제 수익 실현을 한 것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오늘의 일단 관점 포인트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자리를 활용을 했고 어떤 분들은 여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오늘의 상단을 378.2를 이제 적어 드렸는데 이제 요거는 파생반에 장 시작 전에 제가 8시 41분경에 항상 올려드리고 있는 건데 오늘 요거를 보고 여기를 기다리신 분이 일단 1차적으로 수익이 났고요. 물론 아침에 거기까지 상승으로 보신 분들도 계셨어요. 1번 여기 기다렸다가 숏 잡으신 2번, 그 다음에 오늘 눌림롱, 오늘 좀 조정이 나오면, 충분한 조정이 나오면 매수 포지션을 잡는 게 유리하다라는 전략에 의거해서 3번 구간에서 매수를 잡으신 분들 수익이죠. 2번 구간 기다렸다가 매도 잡으신 분 수익이죠. 1번 구간은 사실 좀 빨라가지고 갭이 많이 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을 텐데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구간을 활용해서 오늘 수익을 낼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어차피 범위 제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확장되기는 어려우니까 적당히 구간을 잘라서 이제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관점대로 또 매매를 하신 분들 이렇게 파생반에 또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눈에 띄는 거 아까 전에 2번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의 상단 구간 제가 378.2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때 고가는 378.25였습니다. 오늘의 종가와 같죠. 지금 야간 선물은 좀 올라가고 있다고 해도 어쨌든 한 틱 차이로 그렇죠? 한 틱 차이로 맞췄다라는 거. 그래서 요 구간을 공략하신 분이 이제 오늘 1,780만 원 수익이 났고요. 뭐 오늘 여기 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상단 378.1을 잘 공략하셨군요라고 써드렸고 인출하셔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올려드렸죠. 72만 원 수익하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중사님의 옵션 만기 추정 범위 및 눌림 롱 우위라고 하셔서 점심시간 이용 공략했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점심 짬내서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다양하게 오늘 수익을 내신 분들 모아 보니까 제일 눈에 띄는 게 이제 1,780만 원, 그다음에 50만 원, 55만 원, 50만 원, 72만 원대, 87만 원, 23만 원, 28만 원 이렇게 수익 인증 올려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저도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 자, 밑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는 376.14에서 동시호가 진입했고요. 375.61로 종료했고 이제 등가 싸움이었던 375 콜은 0.93에서 0.61로 끝났고요. 375 풋은 0.06에서 0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결과를 이제 추정해 보면 기실현 포함해 가지고 외국인들은 26억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은 17억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종합적으로 외가 양매수 베팅을 했기 때문에 개인들은 이제 이것보다는 더 많이 가기를 원했고 상승 쪽으로 하락한다면 많이 하락하기를 원했던 거죠. 오늘 풋옵션 베팅하면서. 근데 이도저도 다 안 됐기 때문에 제한적인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개인들은 베팅했던 옵션물을 다 손실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다음 금융투자도 양매도 베팅인데 조금 이제 위로 올라와가지고 11억 손실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종가에 또 특이사항이 발생했죠. 종가에 보면은 어제 이제 투신이 참 매도하기 좋아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투신이 이런 자리 매도 좋아하거든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제 추세를 이제 꺾을 조짐이 보이는 날 그런 날에 대량 매도 베팅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제는 이제 매도 베팅했던 거 실패했죠. 어제 대량 매도가 나왔었는데 그거 오늘 청산도 없이 그냥 투신은 일단 보유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여기서 매도했다가 청산을 못하고 넘어왔어요. 근데 매수를 여기와 여기서 찍었죠. 근데 요때 매수했던 게 투신이 이제 큰 수익이 났던 거고 여기서 매도로 바꿨지만 요때 좀 수익이 났고 투신은 어제 매도 베팅했던 거 그대로 미결로 남겨두고 오늘 또 매수 베팅 들어왔습니다. 사실 투신은 지금 루틴대로 가고 있어요. 어제는 매도를 투신이 좋아하는 자리였고 오늘은 또 매수하기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이때처럼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 선물 5천억 가량 투신이 매수했다라는 거. 투신의 종가 매수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주황색 바가 쭉 올라와 있죠. 그래서 투신의 공격적인 종가 매수가 있었고요. 어제 오늘 모두 투신의 기본 패턴 좋아하는 자리에 정석 반응이 출현했습니다. 3월 20일 매수 패턴과 유사하고 당시에는 근데 FOMC 결과 끝나고 이제 큰 갭상승에 급등했던 날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은 어제 1조 2천억 매도로 거의 선물을 꽉 채웠다가 이제 그걸 크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3,786억 환매수를 통해서 조금 공간이 이제 남아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앞으로 외국인들이 선물을 1조 원 정도 이상 더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또 있는 거고요. 차후에 이제 그런 외국인들의 대량 물량이 하방 포지션을 구축하면서 추세를 깨고 내려오면서 선물을 본격적으로 던질 때 현물까지도 같이 던질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외국인들이 이제 마구잡이로 던질 수도 있어요. 이제 마무리 짓는 단계로 갈 때요. 그러니까 추세를 깰 때 적어도 여기서 생긴 공간, 갭 공간을 침범할 때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침범을 한다고 해서 못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침범을 한다면 결국에는 내려가는 과정일 수 있잖아요. 이거를 갭으로 넘어가는 게 제일 위험하긴 합니다. 여기를 전체적으로 아일랜드 갭으로 형성됐을 때가 제일 위험한데 뭐 글쎄 뭐 당장 나오겠나 싶긴 합니다. 총선도 앞두고 있고 지난번에 어제 이제 총선 관련한 총선 관련한 내용 어제 다뤘잖아요. 보시면은 위에 이제 올려놓으면 나오겠죠. 여기 있죠. 자,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총선을 끼고 어떤 움직임이 발생했는지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조금 다시 짚고 넘어가 보면 2000년에는 이제 총선 의미가 없었습니다. 닷컴 버블 당시였기 때문에 별다른 총선 때문에 움직임이 없었고 2004년은 총선 이후에 일주일 정도 더 오르다가 급락 전환을 했어요. 2008년은 총선 이후 한 달 정도 더 오르다가 충격에 빠졌죠. 서프라임 본격 터져버렸을 때고 2012년은 총선 일주일 전까지 오르다가 즉 오늘 정도까지죠. 2012년도에는 그런 날까지 오르다가 급락 전환했었습니다. 2016년 총선 때는 총선 이후 1, 2주 정도 더 오르다가 하락 전환을 했고요. 이때는 이제 하락 전환하고 하락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횡보 하락장이 잠깐 있었고요. 2020년도에는 이제 총선 의미가 없었던 이제 코로나 파동, 코로나로 3월 19일까지 급락이 나왔었던 때니까 총선과는 크게 관련이 없었던 것 같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총선 전후 1, 2주 혹은 한 달 정도까지는 상승 쪽으로 가다가 어쨌든 한 번씩 크게 꺾인 적이 있었다라는 거 평균적으로 그것도 좀 그 뭐 데이터대로 움직여주지는 않을 테지만 그래도 참고할 만한 상황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공매도 금지도 있었고 그다음에 밸류업 프로그램까지도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마당에 어쨌든 또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죠. 이제 금값이 또 여전히 랠리를 보이고 이제 국채금리 환율 어젯밤 사이에 살짝 진정은 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야, 금 랠리 보이는 거 정말 무섭더라고요. 저 차트 보시면 무슨 급등주입니다. 그죠?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 쉼없이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은까지도 따라 올라가고 있고 구리값까지도 따라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전자산 쪽으로 계속 향하는 전 세계 자금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중소형주들은 대거 내팽겨 치고 대형주 집중 현상으로 시총만 무겁게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 대형주 터지면 이제 무섭게 된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내일 삼성전자 장전에 8시 30분에서 8시 50분 사이 정도에 잠정 실적 발표를 합니다. 시장은 이제 호실적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상 컨센이 좀 높기 때문에 완전히 서프라이즈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지만 그래도 일단 전망이 좋기 때문에 컨센이 좋아서 좀 기대해 볼 만은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증권가에서도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10만 전자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을 기존 4조
천억 원에서 5조 5천억 원으로 상향했죠. 목표 주가도 기존 9만 1,000원에서 10만 7천 원으로 올려서 발표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액을 기존 75조 5,640억 원에서 77조 1,330억 원으로 올려서 가장 많은 액수를 제시했습니다. 현대차증권은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5조 7,120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가장 크게 예상했고, 전반적으로 이제 목표 주가도 올리고 실적 잘 나올 거다라고 지금 시장은 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발표가 되면 물량을 털 수가 있겠죠. 외국인들은 그동안 집중적으로 모아와서 55.7%에 육박한 수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비중이. 그래서 외국인 매집 물량 차익이 나오냐 아니면 이제 실적 보고 오버슈팅이 되느냐. 88,000원에서 90,000원까지 허공입니다. 즉 공간이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는 과정에서 쭉쭉 뚫려 있죠. 위에 매물대는 사실상 오래된 매물대이기 때문에 저항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래와 싸우고 있는 건데, 만약에 발표하고 오버슈팅 될 수 있으면 각도를 확 높여가지고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뭐 고가를 또 돌파해서 기존의 선물 381.40을 벗겨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오는지 아니면 물량을 털고 가는지 삼성전자 내일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놓고, 이거 삼성전자를 하나의 지수라고 생각하고 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최근 60거래일 누적된 상태를 좀 보면요, 현물 매수는 이제 외국인과 금투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금융투자는 말해 현물 매수와 선물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외국인의 선물 매도는 어제 좀 많이 나왔지 60거래일 누적으로 보면은 금융투자가 더 많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60거래일 정도면은 올해 전체를 좀 아우르고 있습니다. 올해 한 1월 한 중순 정도부터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니죠. 한 올해 다인가? 그렇죠. 올해를 전체를 포함할 수 있겠네. 지금이 4월 4일이니까 3월, 2월, 1월 60거래일 거의 뭐 1월 초부터 될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 현물 매도는 이제 올라오는 구간에서 개인들이 계속 분할해서 매도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개인들은 선물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들, 다시 쉽게 말해서 다시 정리하자면, 개인들은 이 올라오는 구간에서 주로 여기 횡보 포함해가지고 이 구간에서 개인들은 선물을 매수했고요, 현물을 매도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전체 구간에서 외국인과 금융투자는 현물을 집중적으로 매수했고 선물을 매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선물 매도량은, 외국인들이 보인 선물 매도량은 2021년 1월 26일 이후로 최대치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밤사이에 연준 위원들 연설 일정이 6명이나 있습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연설하는데 중립입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연설하는데 중립입니다. 그 다음에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하는데 비둘기고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연설하는데 매파입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연설하는데 매파고요. 그 다음에 잘 연설하지 않지만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가 연설하는데 비둘기입니다. 즉 중립둘, 비둘기둘, 매둘이라서 어느 쪽으로 또 생각하기도 어려운, 또 변수가 있다면 비둘기가 매파적 이야기를 하거나 매파가 비둘기적 얘기를 하면 시장은 좀 흔들릴 수 있겠죠. 연준위원들 연설 일정이 많으니까 좀 시장이 좀 복합적으로 좀 혼조세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지만 차트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에서도 개인들이 다시 한번 숏 포지션으로 조금씩 늘리는 과정도 포착되고 있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내일은 한 주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면 또 대망의 4월 옵션 만기일 껴있는 주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또 수요일 휴장일이 껴있어가지고, 총선으로 휴장일이 껴있어서 짧은 옵션 만기주가 될 건데, 그 짧은 구간에 개인들이 전체적으로 옵션 단독 양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일단 높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에 주의하시고요. 자, 네, 구독자 단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구독하신 분들 구독자 정보 공유방 신청하셔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주소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물 옵션 계좌
그 수수료를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싶으신 분들, 지금 제가 연결해드리는 계좌보다 대부분 수수료가 4배, 5배, 많게는 12배 정도 비싼 것을 쓰고 계실 겁니다. 대폭 낮출 수 있으니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셔서 계좌 개설해서 만들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